내가 잇몸 치료해가지고 진짜 잘 되면 뼈까지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내가 임플란트 심을 비용 진짜 아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환자분은 사실 그걸 엄청 잘 못 느끼세요. 잇몸 치료가 좋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좀 좋았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마 그 진료를 좀 기피하시지 않을까 싶어요. 사업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험 진료다 보니까 비용적으로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의료라는 거는 이제 목적성이 그쪽에 있지 않으니까 수익성을 보고 하는 진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최대한 치아를 살리는 행위를 꼭 해야 돼요. 간혹 가다 근데 환자분들이 뭐 내 치아는 내가 더 잘 알아 뭐 그냥 뽑는 게 나아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좀 의사와 같이 좀 이야기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. 저희도 가끔 환자분들 오셔서 내가 오른쪽 이에 임플란트 하러 왔는데 다른 데서 임플란트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고 오시는데 뭐 살릴 수 있는 상황들도 충분히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다른 의사가 뭐 꼭 그랬다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뭐 신경치료의 과정이 싫어서 뭐 그렇다고 할 때도 있고 서로 납득할 만한 진료를 할 수 있게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잇몸 치료는 치과에서 잘 안 하려 그러는 치료라는 소문이 있어요. 제가 치과에서 잘 안 하려는 치료다라는 말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의사들이 본인들만 아는 되게 뿌듯함이라고 생각하는 진료예요. 왜냐면 누가 봐도 흔들리던 치아 내가 잇몸 치료해가지고 진짜 잘 되면 뼈까지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경우를 보면 좀 되게 뿌듯하죠. 아, 이거 내가 임플란트 심을 비용 진짜 아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환자분은 사실 그걸 엄청 잘 못 느끼세요. 왜냐면 그 정도 뼈가 녹았으면 엄청 흔들리진 않았을 거고 염증도 우리가 표현했을 땐 염증이지 환자분 입장에서는 본인의 살이거든요. 그걸 이제 다 긁어내서 없애는 거니까 막상 끝나고 났을 때는 엄청 불편해 하세요. 막 치아도 시리다라고 그러고 뭐 찬물만 먹어도 막 시리다고 그러고 뭐 피도 많이 난다고 그러고 치아도 흔들린다고 그러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제되는 거를 다 없애고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놓는 진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치아 사이에 공간이 커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진짜 염증 때문에 잇몸이 부어있던 게 저희가 다 긁어내서 붓기가 돌아오고 훨씬 건강한 잇몸색으로 바뀌면서 잇몸이 좀 줄어들어서 그 안에 있는 빈 공간이 보이는 거거든요. 근데 좀 이해를 좀 못 해주시죠. 이럴 때는 좀 아쉬울 때 있는데 어떻게든 최대한 좀 납득하실 수 있게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제 환자분한테 좋은 소리 듣기도 어렵고 되게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고 그런데 치료를 그래도 하는 치과는 그래도 그냥 양심이 있는 곳이다 이런 곳이겠네요. 뭐 그런 진료라고 해서 기피하는 의사는 없을 거예요. 잇몸 치료가 좋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. 근데 뭐 의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걸로 인해서 좋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진료를 되게 선호하실 거고 그거로 인해서 좀 좋았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마 그 진료를 좀 기피하시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진료를 저희는 배울 때부터 그 진료가 좀 기초가 된다라고 많이 배우기 때문에 잇몸 치료를 안 하는 치과 의사는 확실히 없을 거예요.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. 그냥 처음부터 임플란트를 하자고 하면 그 기회비용을 좀 버리는 것 같아서. 근데 환자분들은 좀 번거롭죠. 본인들은 어차피 임플란트 할 거면 빨리 해버리죠 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잇몸 치료하는 케이스는 임플란트를 하고 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던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임플란트의 선행 조건이 있어요. 임플란트를 심는 사이트가 엄청 깨끗해야 돼요.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 염증이라는 잇몸이 좀 붙어 있거나 만약에 임플란트랑 뼈 사이에 그 부분에 이제 같이 들어간다면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깔끔히 제거해 줘야 돼요.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좀 제거해 놓고 하면 임플란트를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어요. 임플란트를 신고 뭐 아예 문제가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그 2-3mm 정도 이렇게 뼈가 녹는 경우들도 있어요. 뭐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원인이야 뭐
찾기 나름인 것 같고, 그렇게 뼈가 녹았을 때는 그 부분을 확실히 제거해 줘야 이제 다시 그 아래쪽으로 뼈가 녹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술식들이 많습니다. 그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을 제거하고 임플란트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구들도 있고요. 임플란트는 진짜로 밑부분에 2, 3mm 뼈만 남아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데, 위쪽에서 뭐 조금 녹았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럼 더 높게는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증 치료는 꼭 해주는 게 좋아요. 근데 잇몸 치료는 사실 문제가 생긴 부분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도 하고 임플란트 옆에 자연 치아도 하고 최대한 깨끗한 사이트들을 만들어 두는 거죠.